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들을 알아보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렌트를 절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심지에 거주하시는 경우 의식주 중에 주택이 차지하는 비용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주택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 예산이 어려워지면서 이러한 혜택들이 예전만큼 지원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세입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살면서 렌트 컨트롤, 렌트 스테빌라이즈드 그런 단어를 들으셨을 겁니다. 7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6세대 이상 렌트가 들어가는 건물들은 대개 렌트 컨트롤이나 렌트 스테빌라이즈 된 건물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렌트 컨트롤은 47년 2월 이전에 건축된 건물로서 71년 7월 이전부터 살던 분들이 여기 해당됩니다. 렌트 스테빌라이즈는 47년부터 74년 사이에 진 6세대 이상의 건물에 71년 6월 30일 이후에 입주한 테넌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개 스테빌라이즈된 건물이 많습니다. 렌트 컨트롤 유닛은 뉴욕시론의 예를 들면 38,000 유닛이지만은 스테빌라이즈된 유닛은 한 100만 유닛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건물 간 표현의 그 내용이 조금은 다르지만 테넌트의 입장에서 보면 그 혜택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건물들은 정부에서 렌트 인상을 통제하고 있고 테넌트를 보호하는 법령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관리를 잘못하거나 수리를 안 해주는 경우에는 테넌트는 렌트를 내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그렇다고 주인이 강제로 퇴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렌트 스테빌라이즈에 대한 어떤 걸 확인해 보시려면은 내가 살고 있는 렌트 스테빌라이즈인지 어떤 걸 아시려면 뉴욕 경우에는 뉴욕 스테이트 디비전 오브 하우징 and Community Renewal 전화번호는 718-739-6400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렌트 스테빌라이즈 된 건물이 그런데 안 살고 있다 하시더라도 미국의 주택임대법에 의하면 세입자들을 위한 법령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집세 계약서가 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세 계약서가 있으면 만일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부당하게 퇴거시킬 때 사법부에 의뢰해 가지고 본인의 퇴거 및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법은 세입자 주거권에 절대적인 보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브리즈 하거나 세입자의 집에 룸메이트로나 또 동거인으로 입주할 때에도 계약서는 꼭 작성하시는 게 좋겠다고 권합니다. 계약서를 요청할 때 월세 받는 분이 그 수입도 내가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거부할 수가 있겠지만은 월세를 현금으로 지불하시더라도 계약서는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수입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섹션 8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섹션 8은 일종의 바우처, 즉 주택 감면 증서로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일반 아파트에서도 섹션 8을 받는 주거지에서 이것을 사용하시게 되면 내 수입의 3분의 1만 렌트비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많은 서비스를 빈민층에 주었는데 지금 예산의 문제로 현재는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 대신 정부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제한된 수입으로 사시는 시민들에게 정부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프로젝트 아파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섹션 A처럼 내 수입의 3분의 1만 내면 나머지는 정부에서 충당을 합니다. 뉴욕시 경우에 시의 하우징 어토리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신청을 직접 받습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려면 뉴욕시리 하우징 어토리티에 들어가셔서 신청할 수 있고 노인회관 같은 데 가시면은 거기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서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수입의 한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수입의 한계가 4만 8천 이하고 이명 두 사람의 경우에는 5만 5천 이하야만 되고 4인 가족은 6만 8천 700불 이하의 그 수입을 가져요. 그게 넘어서면 안 되죠. 정부 아파트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아파트는 뉴욕시 일원에 두루 개발되어 있지만은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몇 년을 기다려도 차례를 받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한편 민간단체에서도 서민용 주택을 개발해서 입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Section 202라는 스페셜 그 펀드를 융자를 받아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받아가지고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여기서도 똑같이 서민들을 위한 거면 본인의 수입의 3분의 1만 렌트비 지불하고 나머지는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을 합니다. 정부의 아파트는 나이에 상관없이 그 개발되고 입주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노인 아파트로 개발된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노인 아파트라 그러면은 정부 아파트보다는 민간이 개발한 아파트라고 보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실 겁니다. 민간 단체가 개발한 노인 아파트 신청은 개발할 때 또 로타리 시기로 개발할 때 이제 이렇게 신청이 오면 로타리 시기로 복권 시기로 추천을 해가지고 선별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그러면 안 된 분들은 대기자 명단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결혼이 생기면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신청서를 교부하는 시기는 민간 단체가 결정하고 이를 언론이나 정부를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 아파트를 찾는 분들은 각 그 민간 단체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한편 정부 아파트의 신청은 늘 열려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좋은 장소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어렵겠죠. 하지만 신청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도 주택에 관계되는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